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상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이동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고양이한테 올 수 있는 증상이나 질환들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한번 변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변비는 실제로 저희가 책이나 자료를 봐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등이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의학적인 접근 말고도 사료라든지 먹이는 방법 혹은 음수량 등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케어를 해보는데, 오늘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실제로 저는 지금 고양이를 2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정말 변비를 심하게 앓았었어요. 그래서 6kg가 넘는 살짝 뚱냥이었는데 거의 3kg가 돼서 정말 사망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을 좀 토대로 해서 좀 고양이 변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고양이가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을 때, 혹은 힘을 주어도 변이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변이 아주 딱딱할 때 등등을 저희가 이제 변비라고 하는데, 이 변비가 있을 때 보통 하루 이틀 정도 변을 못 놓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진 않아요. 물론 소변은 하루 이틀 정도 못 놓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변은 하루 이틀 정도 못 본다고 해서 당장에 심각한 상황이 이뤄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신에 이 변비도 지속이 되거나 심해지면은 이제 구토나 식욕 부진 등이 올 수 있고, 이 만성 변비가 개선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장이 늘어나는 거대결장이라든지 아니면 더 심각하게 된다면 수술 같은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변비도 당연히 좀 해소가 되어야 되는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변비의 원인은 되게 다양합니다. 음수의 부족, 혹은 운동 부족, 노화, 그리고 때로는 골반이 좁아진다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해서 원인은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비가 어느 정도 해봤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병원에서 좀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변비가 있을 때 보이는 증상은 몇 가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변을 누려고 하는데 잘 안 나온다, 아니면 변이 딱딱하다 등의 어떤 보이는 증상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변비가 좀 있어서 실제로 딱딱한 변이 배 안에 많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집안에서 고양이 배를 만졌을 때도 느껴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너무 지방이 많아서 비만인 애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배 안을 만져봤을 때 딱딱한 변이 만져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변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딱딱한 변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변 자체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심된다면 일단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찍어서 정말 변이 꽉 차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변이 그냥 형성 자체가 잘 안 되는 것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변비가 있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다, 우리 아이가 좀 변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알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뭔가 우리가 좀 변화를 주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료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은 좀 음수량을 늘려준다든지, 좀 운동을 더 시켜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변화를 아이에게 좀 시도해 보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료를 바꾸는 게 사실 많이 권장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먹이는 건사료보다는 습식 사료가 아무래도 수분 함유량도 많고 아이들 기호성도 일반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변비가 있는 경우는 실제로 좀 습식 사료를 많이 권장받게 되고요. 근데 아이들마다 이제 기호성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습식 사료는 좀 비싸다는 단점도 있기는 하죠. 그리고 건사료 중에서도 변비에 정말 탁월한 효과를 지닌 제품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은 고양이 변비가 있을 때 많이 이제 추천받는 사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힐스에서 나온 GI 바이옴이라는 사료, 그리고 로얄 캐닌에서 나온 가스트로인테스티널, 그 가스트로인테스티널 시리즈 중에서도 하이버 리스폰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2가지 제품이 현재로서는 거의 변비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추천받는 건사료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2가지 제품을 다 써봤고요. 효과가 좀 확실히 있다고 저도 느꼈고, 실제로 하이버 리스폰스라는 로얄 캐닌에서 나온 사료는 지금도 먹이고 있는 중입니다. 단점은 2가지 사료 다 조금 구하기가 힘들고 일반적인 사료보다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변비가 있을 때는 확실히 효과가 좀 좋은 사료로 판단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산균인데요. 유산균도 요즘은 제품들이 정말 많죠.
지금 이미 개발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유산균 제품들도 많고, 지금 아직 한창 개발 중인 이제 새로 나오게 될 유산균 제품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유산균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에게 맞는 유산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유산균 제품들마다 조금씩 성분이나 배율 같은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유산균을 한번 먹였는데 크게 효과가 없다, 아니면은 설사를 계속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그 제품을 고집하는 거는 조금 아이에게나 보호자님에게나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써봤는데 안 맞는다라고 판단되면은 먹이는 용량을 조금 조절해 보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회사의 제품을 조금 시도해 보셔서 우리 아이에게 확실히 맞는 제품을 찾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저도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변비가 심했을 때 동물용 유산균을 사실 여러 개를 시도를 해봤었는데 잘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찾아보고 했는데 사람 유산균 중에서, 물론 이거는 사람 유산균이라서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기는 조금 애매한데, 혹시나 변비가 심한 친구들이 있다면 애기들 유산균, 저는 파스테르에서 나온 베이비생 유산균이라고 애기들이 먹는 유산균이 있어요. 그걸 쓰니까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 가지 동물용 유산균 써보시고 그런 것들의 효과가 크게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한번 그런 쪽의 제품도 사용해 보시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사료나 유산균 외에도 아이들이 변비가 심할 때 시도해 보실 수 있는, 이제 먹이실 수 있는 제품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박 페이스트라든지 아니면 바나나라든지 차전자피라든지, 저는 실제로 전부 다 사용해 봤어요. 그래서 정말 변비가 있을 때 쓸 수 있다는 걸 다 사용해 봤는데 좀 다 사용하니까 조금 효과가 이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료나 유산균 이외에도 먹이실 수 있는 바나나, 차전자피 이런 것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제품들의 기본 원리는 일단은 대체적으로 변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좀 수분을 끌어당겨서 변을 조금 더 배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역할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다 해봤는데도 변비가 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락툴로즈를 처방받아서 먹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락툴로즈는 먹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실제로 관장할 때 락툴로즈를 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락툴로즈의 이제 효과도 말 그대로 물을 좀 빨아당겨서 변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서 배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대신에 락툴로즈 같은 경우는 먹이셔야 된다고 판단되시면은 병원에 가셔서 꼭 수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수의사가 이제 처방해드리는 락툴로즈로服用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말씀드린 것들을 다 했는데도 만약에 개선이 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관장도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장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지금 딱딱하게 만들어진 변을 좀 제거해 주거나 밖으로 이제 꺼내는 걸 말하는데, 사실 관장은 계속해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관장할 때 가만히 있어 주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정제를 좀 넣어서 애기들을 좀 진정하거나 잠재워서 관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자주 하거나 계속해서 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관장은 어쨌든 지금 현재 변이 좀 심하게 막혀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제품들을 썼을 때 개선이 안 되면은 한 번씩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계속해서 관장만으로 해결하려고 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을 좀 사용해 보거나, 어쨌든 근본적으로 아이의 변을 조금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수반해 가면서 사실은 좀 시도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관장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관장도 되게 많이 했었고 정말 이것저것 다 하고 관장까지도 했는데도 정말 변비가 안 나와서, 사실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정말 거의 뼈만 남을 정도로 많이 말랐었는데,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관장을 한번 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 딱 마지막 관장하고 난 이후부터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유산균이나 이런 것도 다 안 먹이고 딱 사료 한 개만 먹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화이버 리스폰스라는 사료만 먹이는데도 되게 지금 변도 잘 보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 변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실제로 고양이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번 실제로 경험했던,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한번 말씀드려보았고요.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